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부트를 통한 스프링 웹 MVC 기초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스프링 웹 MVC는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스프링 부트를 통한 웹 MVC를 다루는 내용은 사실은 아니고, 스프링 부트가 초반부터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추상화시켜줘서 자동 설정을 통해 간편하게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스프링 프레임워크부터 경험을 하고 부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바로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일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설정들도 굉장히 많은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나는 스프링 좀 복잡한 거 싫고 일단은 스프링 부트를 좀 내 몸과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싶다, 빠르게. 복잡한 거 더 이상 내 머리 속에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설정들이 있어서 좀 기존의 스프링 부트 전에는 좀 복잡했겠구나 라는 정도로 가볍게 보실 분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MVC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MVC,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죠.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과 화면에 뿌려주는 부분,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받아들이거나 내려주는, 처리를 해주는 처리부,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쪽, 그러니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통해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분이 모델, 그리고 HTTP나 JSP 페이지처럼 그, 그 컨트롤러가 리턴한 모델의 데이터를 뷰잉해주는 부분이 바로 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HTTP 리퀘스트를 받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 개발을 하면서 이 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많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서버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내려주는 거를 화면으로 뷰잉해 주기 위해서 서버 로직뿐만 아니라 그 HTML이나 JSP나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내가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과 내려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뷰단에 대한 그 언어나 랭귀지나 프레임워크들이 러닝 커브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많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었어서 좀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 MVC,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한 웹 MVC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는데, 이전 영상에서 컬을 통해서 간단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모델 뷰 컨트롤러 MVC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전통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 MVC에서는 어떠한 필수적인 설정들을 해줬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프링 부트는 얼마나 이러한 설정들을 자동화해서 제공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전통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MVC에서는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 개의 XML 파일들을 반드시, 어,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이 두 개는 합쳐서 하나의 XML 파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의 XML 파일은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이외에도 내가 뭐 이제 뭐 SQL 매퍼에 해당하는 마이바티스, 아이바티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JPA를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추가 설정에 대한 XML 파일들이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요. 이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DB를 붙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웹 MVC에 대한 것만 구현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두 개의 XML 파일,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세 개의 XML 파일을 반드시 만들고 해당한 설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단 웹.xml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이제 웹.xml 파일이 이제 웹 서비스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파일이고, 이제 그 와르 파일이라고 하나요? 그 와르 파일을 풀었을 때 그 디렉토리 하이어라키 중에 웹 inf라는 폴더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이제 설정 파일이죠. 얘 실제 이 파일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MVC를 했을 때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웹.xml에서는 크게 네 가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리스너 설정과 필터,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릿,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패처 서블릿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이 뒤에 나오는 요 두 가지 XML 파일을 로딩하기 위해서 언급해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웹.xml이고, 그 웹.xml에서 추가적으로 웹 MVC를 위해 사용되는 그 설정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웹.xml에 해당 설정 파일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웹 서비스가 어떠한 인코딩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 리스너라는 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최소 2개, 많으면 보통은 3개 정도의 설정 파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2개의 설정 파일에서 이게 여러 개의 설정 파일로 나뉘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처럼 나누기 위해서는 리스너를 반드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계층형으로 XML 설정 파일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리스너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 그 리스너에 대한 설정을 토대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설정 파일을 언급을 해주면 로딩이 되는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설정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 4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웹.xml에서 만들었던 이 디스패치 서블릿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서버 구성이 프레젠테이션 정적인 리소스를 관리하는 쪽과 동적인 리소스를 관리하는 쪽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통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앞단에 있는 PT 레이어,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티어 레이어에 있는 설정 파일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정의를 하고 보통, 그리고 이제 실제 뭐 DB 핸들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걸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에서 다룬다라고 보면 돼서, 이렇게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그 설정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뷰잉이란다. 앞단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티어를 담당하는 이 설정 파일을 어떤 설정을 하게 되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디스패치 서블릿 쪽에서는 컴포넌트 스캔, 어노테이션 드리븐, 뷰 리졸버,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한 빈들을 주입한다. 이 네 가지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컴포넌트 스캔이 뭐냐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서 주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존성들을 자동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어떠한 클래스를 객체화해야 되는지를 이런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만약에 설정을 할 경우에는 어느 뎁스부터 이러한 어노테이션들이 있는지를 찾아라 라는 걸 명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컴포넌트 스캔이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 스캔을 할 때는 이제 어노테이션 드리븐이라고 해서 이 빈을 등록하는 방법이 이 XML 파일에 이 기타 빈 주입처럼 XML 설정으로 주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 설정을 안 하고 이 소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위에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그 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노테이션 드리븐에 대한 설정입니다. 어노테이션 드리븐을 하고 컴포넌트 스캔을 예를 들어서 루트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이 컨트롤러 컴포넌트 뭐 컨피규레이션 그다음에 서비스 레퍼지토리 이러한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자동으로 빈을 등록을 해줘요. 빈을 등록을 해주면 내가 사용한 리소스 내에서 있을 그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뉴 클래스 뉴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와이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주입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어쨌든 컴포넌트 스캔은 객체로 인스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으로 등록해야 되는 애들을 다 찾아서 그 빈으로 등록을 해라라고 하는 애고, 어노테이션 드리븐은 그 빈을 찾는 거를 XML 설정이 아니라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찾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뷰 리졸버인데, 이 뷰 리졸버는 그 어떠한 리턴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뷰 페이지가 JSP나 HTML 어떠한 그 패턴이나 이러한 것들로 뷰를 매핑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이쪽에서 해주게 돼요. 네,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기본 설정을 해야 되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인데, 이제 이게 BT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주로 DB 설정과 관련된 것과 트랜지션 처리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 있게 돼요. 그래서 크게 여기도 네 가지 정도인데,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DB에 어떠한 URL에 어떠한 유저 정보로 DB에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트랜지션 단위로 트랜지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롤백 그 이제션을 만났을 때는 그 해당 부분을 다 롤백 한다든지에 대한 설정들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SQL 매퍼처럼 마이바티스나 아이바티스처럼 이제 그런 별도의 그 SQL 매퍼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서 사용하게 되는 그 XML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쪽에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설정들까지, 그리고 뭐 기타 필요한 빈들에 대한 주입까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따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죠. 12개. 12개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웹 MVC를 만들기 전에 이 자바 코디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설정 파일들부터 찾아가면서 코딩을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XML이다 보니까 태그는 뭘 써야 될지 순서도 헷갈리고, 순서도 있거든요. 이게 또 뭐 뎁스도 있고, 이러한 순서들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좀 난감해요. 기억도 항상 저도 잘 안 나고, 저도 이제 소스를 열어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설정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스프링 부트에서는 한 적이 있었나요? 한 적이 하나도 없죠. 이런 모든 설정 파일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XML 파일 형태가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다가 기술을 하게 되고, 여기에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자동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기술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설정들을 내부적으로 다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스프링 부트가 그냥 스프링 부트 이전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가장 다르고 편리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이 다음에는 제가 예전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MVC를 만들었던 소스를 보면서 이 웹.xml, 디스패처 서블릿,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